일주일 전에 특위 구성 제안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께서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에 빠른 시간 안에 특위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산불 피해 대책과 사고 수습, 사후 조치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만큼 특위를 통해 산불 피해 수습과 사후 재발 방지 대책까지 철저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 산불 특위를 만들게 된 가장 큰 기점은 울진과 강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제 남한 상선 인근 청량산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4시간 만에 진압되기는 했지만 바로 옆에 주택이 밀집해 있어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어제도 경북 봉화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17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산불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봄 건조기에 발생하는 대규모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해도 피해 규모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초기에 완전히 진압하는 보다 정교한 대응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특위가 빠른 속도로 피해 주민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하고 산림 피해 복구 방안도 조속히 세우겠습니다. 이번 강원 산불로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영월 지역에 사는 푸름을 잃고 먹칠을 한 것처럼 까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길이 비켜간 곳이라 해도 나뭇잎들이 누렇게 변했고 주변 농작물과 임산물 피해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산림이 온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100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고도 합니다. 2차 재난 피해와 피해 주민 지원에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에서 산불 피해 복구에 관련된 전문가분들도 참여해 주신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시간이지만 오늘 회의에서 이미 있는 실행 방안까지도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피해 입은 주민과 임업인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깊은 상처가 남은 우리 산이 다시 푸른 숲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유례없는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도민과 경북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난 주말 삼척 원덕 지역과 경북 울진과 삼척의 경계 지역인 고포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봄이 없습니다. 전국이 개나리와 벚꽃으로 물들어가는 요즘이지만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은 온통 잿빛입니다.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능선을 따라 검게 그을린 화재의 참혹함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외양간은 여전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작은 산불이 여러 차례 발생하며 행정력을 강화하고 장비와 인력을 충원해 왔지만 이번 산불의 진압에만 213시간이라고 하는 역대 최장 시간이 걸렸고 울진과 삼척에 16,302헥타르라고 하는 역대 최대 면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축구장이 한 3만 개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진압이 어려웠던 원인으로 역대급 겨울 가뭄과 강풍이 꼽힙니다. 하지만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산불 헬기 821대와 하루 평균 80대가 넘는 헬기와 진압 인력 71,527명이 투입됐음에도 산불 진압에 최장시간이 소요된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강풍보다는 현행 화재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산불은 경북 울진에서 시작됐습니다. 금강 송림으로 불길을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헬기가 투입되며
삼척으로 옮겨 붙은 불을 진화할 헬기는 없었습니다. 이후 강릉에도 산불이 피어올랐지만 헬기를 이용한 진화는 요원했습니다. 대형 산불은 인력이나 차량으로 진화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강풍이 강하게 불 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헬기를 통한 진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초대형 헬기가 배치돼 있었다면 효과적인 초동 조치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강원도가 보유한 2대의 소방 헬기는 담수량이 1,500리터에 불과합니다. 봄철 동해안을 화약고로 만드는 양간 지풍, 백두대간, 소나무림 이 3가지 요소로 인해 발생하면 대형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 보유한 장비와 인력으로 신속한 진압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은 전 국토의 65%를 차지합니다. 이 중 97%가 잠재적인 산불 피해를 볼 수 있는 인목지입니다. 또 43%가량은 연소성이 높은 정유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산불이 대형화할 수 있는 이 침엽수림이라는 것입니다.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할 여지가 높은 동해안 지역에 헬기 등 진화 장비들 충분히 지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산불 대응책의 허점을 촘촘히 메워야 합니다. 인력, 장비, 재정 지원 등 전 분야에서 부족함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산불 발생 빈도가 더욱 커지고 그 규모도 대형화 추세입니다. 산불 예방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발생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 과학적인 예방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3년 전, 2년 전 연달아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로 우리는 큰 고통을 겪었지만 올해도 여지없이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산불 예방 대응 정책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어질 특위 활동이 첫째, 산불 발생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둘째,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물론 셋째, 피해 지역에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민생특위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주말 피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산불이 20년 전에 일어나서 20년 수목을 잘 갖고서 첫 송이를 땄는데 그 송이를 딴 지역이 또 초토화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하튼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이지만 지역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조속한 복구와 회복과 지원과 심리적 안정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책들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진 산불이 한창이던 때 저도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만은 먼저 이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안타깝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대선 이후에 우리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비대위에서 다른 여러 바쁘고도 중요한 사안들 다 두고 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런 특별위원회가 가동되었다는 것이 그 지역 우리 민주당 책임자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원으로서 역시 민주당답다라는 이런 자부심도 느끼고 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주신 우리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비대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당 이재명 후보께서 선거운동 바쁜 와중에서도 당시 현장을 방문하셨고요. 지금 또 공동 비대위원장 맡아 계시는 우리 윤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을 그때 당시에 저와 함께 다녀왔었습니다. 지금 현장은 뭐 참혹함이란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납니다. 문제는 우리 이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거의 이런 대형 산불이 이제 연례 행사가 되다시피 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또
예방을 위한 어떤 제도적, 법적 또 예산상의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좀 더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특히나 이번 이 특별위원회에서 보면은 사회침리 이 지원센터가 함께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돋보이는 좀 특별한 어떤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현지 지역 주민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 또 그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다양하고도 실효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마련되기를 꼭 기대하면서 앞으로 저도 제 맡은 몫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정부시가 국회의원 오영환입니다. 지난 3월 4일 오전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열흘간 이어져 삼척, 강릉, 동해까지 총 2만 4천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축구장 3만 4,930개와 맞먹는 크기로 역대 최대 면적의 피해 규모였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화마가 핥히고 간 참혹한 상처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숫자로 환산하기 힘든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 면적이나 재산 피해 금액을 넘어 주민들의 주거와 같은 삶의 터전, 가까워오던 생활 환경, 누구에게든 일상이 불에 타고 무너진다는 것은 겪어보지 못한 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함입니다. 정부는 3월 6일과 8일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산불 피해 범정부 지원 방향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일상은 결코 복구되지 못하고 있기에 면목이 없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덧 많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일지 모르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은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고 있고, 또다시 이번 주 하남시 청량산 화재, 경북 봉화군 산불도 발생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산불을 비롯한 대형 재난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재난 대응의 국가 책임성 강화는 더욱 진전되어야만 합니다.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차들을 비롯해 소방청, 산림청의 산불 전문 진화 인력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 또 많은 봉사자분들의 헌신과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불길은 쉽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의 확충을 비롯해 재난 현장 대응에 종사하는 모든 정부 조직에 대한 획기적인 개편과 지원 방향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그리고 제대로 된 피해 복구입니다. 산불 피해 봉사활동을 위해 강원, 경북 현장으로 달려가셨던 박지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기 가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제대로 된 피해 주민 생계 지원, 신속한 시설물 등 생활환경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유사한 대형 산불 재난을 예방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정책적 지원 마련에 저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민정입니다. 예전에 그 2019년에 고성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한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산불이 진화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갔었는데도 그 마을을 들어서는 순간 매캐한 냄새가 사방에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불이 날아다닌다고 그때 이제 뉴스에서도 그랬는데요. 이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은 마치 그냥 홍수처럼 그냥 쭉 일률적으로도 아니고 어디로 불꽃이 튀어버릴지 알 수 없어서 띄엄띄엄 집들이 그 화재 피해를 당한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이게 뉴스와 또 글로만 봤던 것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훨씬 체감하는 게 다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제 화재 이후에 이제 국가에서 특히나 이제 대피소 문제라든지 이후의 복구 비용이라든지 많은 개선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 가야 할 길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피소 개선 문제는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전에는 그냥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냥 뚫려져 있는 공간에 모여 있었던 모양새였다면 지금은 이제 각각의 좀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게끔 개선된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들은 한 주민의 말씀은 오랫동안 키웠던 그 강아지랑 같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동물은 출입 금지라고 해서 같이 들어가지를 못한답니다. 대피소 안으로.
그래서 아직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이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게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재해에 가장 큰 타격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다시금 일어서는 것도 그 어떤 계층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재난재해 이후에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구나, 국가가 내 삶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구나 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피소 개선 문제라든지 피해 복구 비용의 현실화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의 심리적 안정 문제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불이 났으니 불을 끄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고 집을 다시 복구하고 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더 세심하게 살피고 앞으로 예방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큰 재난재해가 나도 국가가 반드시 내 삶을 다시금 살려주는구나 라는 확신을 세워줄 때에만 이제 좀 완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산불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서 다시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정말 산불 재난 속에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동원되신 소방 공무원분들, 산림청 특수진화대, 지자체 공무원, 심지어 시민들도 그 산불을 끄고 금강송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총동원된 그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간단하게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고민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원이 너무나 턱없이 적습니다.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에 세대당 1,600만 원, 그리고 반파된 경우에 800만 원, 세입자는 600만 원의 입주 보증금 또는 임대료밖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과연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이런 재난 속에 내팽개쳐진 이런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나, 이런 참담함이 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는 정말 집을 잃은 사람에게는 집을 돌려주는 그런 온전한 보상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산불특위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가 이 3월 4일부터 10일까지 동해안의 그 원전들, 그다음에 석탄발전소와 연결된 송전솔로 4개가 다 멈춘 적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멈췄으면 우리나라 전체의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3개가 한꺼번에 멈추고, 그리고 다시 다른 게 하나 돌아온 다음에 또 다른 남아있던 게 또 멈추고, 근근히 이어갔던 거죠. 상실됐다가 재가동한 총 횟수가 51회에 달합니다. 이 전력 수급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이 산불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하늘원전 6개 연결된 4개 선로는 정지 횟수만 33번 정도가 정지됐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3차례 대정전을 그나마 막은 나머지 1개 선로는 시차를 두고 3차례 정지와 가동을 반복을 한 건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그나마 천운이었던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기능을 상실을 했다면 동시에 우리나라는 대규모 블랙아웃이 있었을 거고, 그 전기는 온전히 다 수도권으로 오니까 수도권에도 큰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동해안 에너지 벨트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불을 꺼야 될 소방차와 헬기들이 이 원전과 LNG 기지를 지키느라고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했는데요. 아니, 저렇게 많은 소방차와 헬기가 저기에 있으면 내 집이 타고 있는데 여기를 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원성을 제가 울진에 아는 분들이 계셔서 전화를 수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통해서 산불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 호주 산불이라든가 이런 해외 사례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봄철 산불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동해안의 이 시설들을 지키기 위한 시설의 보강, 그리고 마을에 이런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그리고 일어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런 체계적인 준비가 시급히 마련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산불 피해 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오늘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서 주요한 의제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관련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안들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을 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여전히 그 트라우마 반응으로 가각성되어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시고 식사를 못 하시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 반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뭐 틀니라든지 뭐 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았고 치매나 장애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행정은 여러모로 돌아가지만 그것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들을 설명해주지 못해서 누락되거나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뭐 주택이라든지 거주 시설을 마련을 해주시긴 하지만 본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현실의 사이에서 많이 실망하고 좌절해서 더욱더 낙담되어 계시는 모습들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오랫동안 같은 마을에 살았던 분들이 이제 화재로 인해서 서로의 환경이 달라지고 혹은 커뮤니티 내에서 이 불을 끄지 않고 대피했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경우라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커뮤니티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되고 그 보상 문제로 인한 누구는 이렇게 받았는데 누구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서 그 커뮤니티가 와해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위를 통해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여러 소리들이 취합이 되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어르신들의 그 각각의 개인들의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분들의 세심한 목소리가 잘 들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20년 정도 한 20개 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구호 활동을 해왔었고요. 지금도 이제 지금 5주째 지금 동해 대피소에서 이재민들하고 지금 같이 살면서 계속 이 돌봄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박지원 위원장님이 직접 피해 지역까지 가가지고 봉사활동하시고 그거 보고서 이제 산불 특위를 이제 만드신다고 했는데 현장을 보고서 이제 혁신을 꿈꾸는 사람들을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안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제 좀 더 재난 피해자를 생각했을 때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